중개법인에 계시면서 이거는 좀 명확한 장점이다, 혹은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럼 이쯤 되면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 명확한 로컬 부동산과 중개법인의 장단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컬 부동산에 계셨을 때에 이거는 좀 명확한 장점이다, 아니면은 혹은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조심 안 보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막 해볼까?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얘기가 이렇다 해서 다 그렇게 똑같이 장단점을 느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사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서의 가장 크게 느꼈었던 장점은 일의 습득에 있어서는 제일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보다 개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거래하는 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책임에 대한 소재가 발생되면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이런 것도 저는 오픈하고 그 뒤에 배웠어요. 오픈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써야 됐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찾아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수업해주는 학원도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를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현업으로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오픈을 먼저 하시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경험치를 습득을 하신 거네요. 굉장히 빨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업무하는 시간을 제외한 뭐 저녁 시간이나 아침에 이른 시간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사무소에 출근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종국에는 하는 일은 거의 이제 비슷할 텐데, 맞죠. 거기 책임감에서 오는 그 습득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혹시 그럼 뭐 단점은 어떻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굳이 지금 생각해서 뽑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운영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서 같이 운영하셨던 소장님들 보면 대부분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인원이 한 20명 내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아무래도 조금 소수인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인강을 저는 제 스타일상 못했어요. 누군가가 공부하는 걸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시험 성적을 막 같이 비교하고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야지만 뭔가 움직이는 스타일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안에 이제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분위기만 좋으면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신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우리가 매출표를 따로 뽑아본다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계약된 건수나 매출을 내가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몸으로 와닿는 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부동산이나 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그 안에 있는 주변에서 현재 누가 지금 계약이 가장 높고 어느 정도 평균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리만 보고 가야 되는. 근데 우리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소장님도 그렇고 소속 공인중개사분들 의지가 조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다 같이 좀 윈윈하는 분위기가 있죠. 소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의 영향이 좀 큰데, 으쌰으쌰 좀 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은 같이 좀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도태될 수도 있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중개법인에 지금 또 저희가 있잖아요. 그 중개법인에 계시면서 이거는 좀 명확한 장점이다, 혹은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닌데, 방금 전에 이야기 조금 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뭔가 경쟁하는 구도, 그러니까 영업하는 데 있어서 내 눈앞에 누군가가 매출을 많이 높이고 뭐 영업력이 좀 높고 하면 저는 항상 그 부분이
가장 제 목표 이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각 팀 단위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계약 건수 이런 것들이 각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상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현재 영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저렇게 계약을 많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그 아까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자신을 계속 극한의 상황으로 몰면서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좀 변태와 같은 성향이 아, 맞죠. 그러면은 지금 반대로 이제는 경쟁 상대가 회사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경쟁 상단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있고, 예, 뭐 회사에 저 말고도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도 또한 또 그분들 보면서 자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모님 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실 때랑 지금 중개법인에 계실 때랑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매출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버는 수익이나 아니면 중개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제 경험담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벌었던 수익 평균이랑 중개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벌었던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때 벌었던 수익의 한 20배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들으면은 단편적으로 엄청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현재 서울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에 또 거래한 금액대도 서울과는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서울권 이내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중개를 메인으로 하는지, 뭐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 매출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중개법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비 혹은 신입 공인중개사분들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이 영상을 통해 다양한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도 채널 하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작은 채널 하나 지금 현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담동 호랑이 TV라고 해서 청호T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